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3월 3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회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 자격 있는 영화 배우이자 평론가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도 점점 더 영화 배우화 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신생하다 보니까 드라이기를 쓰면은 깨갖고 네. 드라이기 없이 말릴 수 있는 짧은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형 헤어인데 네, 이때 아닙니다. 입대는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또 국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변호사. 네, 그렇죠.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을 오늘 또 만나고 오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유튜브 씬보다 더 유명한 곳이 있으니 바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좀 더 유명합니다. 정구승 하면 다 압니까? 좀 알죠. 예.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그 뉴스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박정은 지금 현 준장 당시 대령 그리고 강혜경 씨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나왔고 제가 또 S본부에 또 그 생활법률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저희 의뢰인들이 우리 변호사 하면서 이게 좀 유명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번 그 공범한테 먼저 서신이 와서 제발 한번 접견을 해달라라고 해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몸값이 좀 올라가고 단가가 안 맞아서 우리 이 돈 받고 못해요라고 해서 결렬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랑 그 알 사건 나오면서 보다가 나 저 사람 아는데? 이렇게 돼갖고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만나고 왔는데 진짜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 22년 1월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년에 사건이 터지고 18년에 15년에 터지고 17년에 뭐 되고 한국에서 그 알이 방송되고 이 과정까지는 그냥 뭐 좀 억울하지만 해외에서 있는 억울한 한국인 정도가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대사관부터 시작해서 경찰, 검찰이 다 나선 흔적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파타야 살인 사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도 해주시겠어요? 네, 파타야 살인 사건이 그 모범 택시인가요? 그 드라마랑 범죄도시의 그 모티브가 된 이제 도박 사이트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공범 중에 한 명을 때려갖고 죽여갖고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었다. 그냥 일상적인 깡패들 간의 살인 사건이었다. 폭행이었는데 이제 뭐 의료 기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그냥 일반 폭행이었는데 이분도 마약을 좀 하셨고 피해자가 이런 식의 그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건데 이제 태국에서 아무래도 법률 조건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범으로 의율이 됐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BS 그 알이 그 우리의 동의다 도와준다고 와갖고 그냥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거를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방영을 했고 이게 유명해지면다가 여기 공범 중 한 명이 성남 국제마피아파라는 거를 이제 이재명 현 대통령이랑 엮어갖고 그 알이 나오면서 이제 그 경찰 검찰 대사관이 이걸 엮으려고 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고 이거 일방적 주장일 수 있어서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갖고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첫 접견을 해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했고 오늘 선임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정말 그들의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이 확보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는지를 당사자를 통해서 또 사건 기록을 통해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때 당시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 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재판에 도움이 안 되는데 재판 나가서 이재명 엮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근데 본인들은 그랬다는 거고 이게 재판 기록으로 확인이 되면 꽤나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제 송환이 됐을 때 검사가 아직 너네 기자들이 너네 온 거 모른다. 이번에 한번 지난번처럼 그 알 3 찍어줘. 한번 국민 공분 사갖고 말아줘. 이런 거가 이렇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을 그 대선 전에 데리고 오려고 이제 막 독방에 넣고 막 그 미얀마 조폭들을 그러니까 이민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석방이 돼요. 중간에 살인으로 몇 년을 받았는데 태국 왕 생일이라고 가석방이 됐는데 불체자니까 그냥 풀어줄 수는 없어서 이민국 교도소 그러니까 좀 자유로워요. 막 핸드폰도 쓰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교도소에 놔뒀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이 사람을 자꾸 데려가려고 하니까 나는 한국 가면 또 처벌받는데 가기 싫다. 또 그렇게 하고 나면 갑자기 막 그쪽에 소속돼 있는 조폭들이 와갖고 막 때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범죄 드라마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이제 태국어로 야 이거 너네 대사관에서 시킨 거야라고 하는 그 증거는 없고 대사관은 우린 모르는데 이러고 다음에 또 와서 그래도 안 가?
그러면 아,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획 입국설이 될 수도 있고 예. 그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에 그러려고 대해서 했던 거죠. 지금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본인은 말씀이신 증언을 건데. 했고 그 중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누울 수가 없는 방에 넣어서 예. 공중으로 팔을 묶고 어머. 이제 그 상태에서 소변도 봐야 되고 야. 그렇게 3박 4일의 인수는 고문을 당한 다음에 제발 한국하게 해주세요로 바뀌었다. 네. 물론 뭐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맞습니다. 기록까지도 이제 확보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예. 일관되고 디테일이 좀 살아 있어갖고 와. 그때 당시에 대한 기록 메모가 있어서 조금 이거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 선거와 혹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검찰뿐만 아니라 대사관, 예. 경찰 그렇죠. 다 개입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우승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는 파타야 살인 사건 그리고 아까 저희 뉴스 인트로에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도 추가로 더 폭로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윗선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 전해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또 사퇴. 또 했네요. 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가 사의를 밝힌 건 지난 13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 공관위원장은 앞서 대구, 부산 경선 방식을 두고도 공관위의 이견으로 한 차례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진행할 사안이나 의제가 거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로 64일 남은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다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밝혔고요. 당내에서는 대구에서 컷오프된 주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적 대응이나 재심 청구로 반발하는 등의 공천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공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앞서 29일에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저의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라면서 험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전남 광주 토대 통합시장 선거 출마라는 헌신적인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컷오프로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요. 면담이 끝난 다음에 주 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지도부가 새 공관위에서 가처분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 박판순 판수님이 내일 또 돌아오겠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임금님계의 캔디님은 전화철도 아닌데 자꾸 집을 나가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이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 사퇴했다고 보세요? 저는 애초에 이 목적으로 이걸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만 기자의 비유에 따르면 결론이 정해진 쪽대본이다. 그러니까 쪽대본으로 내부는 채우지만 결론은 한 이때쯤 사퇴해서 나는 전남 광주 통합으로 나가려는 쪽대본이었다고. 제 비유에 따르면 이제 알까기를 위해서 조금씩 쳐가다가 네. 이제 간다 하고 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게 빌드업인가요? 네, 근데 이게 상황을 보면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잘 하다가 이제 간다 하고 쳐야 되는데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관위원장으로서 뭐 싸질러 놓은 건 많은데 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버렸다라고 저는 평론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주호영 의원은 오늘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지도부가 새 공관위원에게 가처분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조금 더 사태를 말씀드리면 셀프 공천까지는 오케이인데 셀프 수여하긴 조금 부끄러웠나?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사퇴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천장 이수를 바란다. 그거를 이제 장동혁 대표랑 조금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가처분이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정현 이제는 현 후보죠. 현 후보는 할 거 다 했고 제 생각에는 원하는 배후 이득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 그렇게 하시던가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군 노통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정현 위원장이 알 바가 아니죠. 애초에 이런 결론을 놓고 움직였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전남 광주 통합시장.
왜 안 되는데 알면서 출마를 하려고 할까? 네. 경선을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 반수잖아요. 아, 그러긴 하죠. 그렇지만 나가면 15% 득표는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래 남의 돈으로 인지도 홍보하는 거죠. 원래 경선 과정은 솔직히 보전이 안 되니까 내 돈을 생돈을 써야 되는데 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써놓고 나간 다음에 다음 오는 사람한테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돈은 하나도 안 쓰고 15%만 받으면 예. 당 돈으로 내 인지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행보가 예. 떠오른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몇 주 전까지 우리는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다시 잊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병원장의 아내가 되신 그분이 더 유명하지 사실 이분보다. 아, 연예인 이정현. 네, 신문지상에서 그분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 유일한 호남권의 네임드로 남게 된 거죠.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 아치 에너미처럼 난 김부겸과 반대편에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야라는 어필도 됐고 아하. 이거 아니었으면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15%만 득표하면 내 돈 안 쓰고 인지도는 올리고 그리고 당권 싸움에도 한 발 얹힐 수 있는 생각해보면 이분은 혼자서 바둑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편님은 다른 가설을 제시하셨는데요. 자전거 타고 광주 전남 돌아다니면서 막걸리 마시려고 한 게 아니냐. 과거에 아마 이렇게 험불하게 선거운동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2026년 추경 예산안 26.2조. 네, 국무회의 오늘 통과했죠? 네, 정부가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을 의결을 했습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 추경안인데요.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 6.2조 규모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총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입니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 그리고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 등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 채무 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한 정부의 추경안을 다음 달인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도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긴 한데 이번 추경 예산안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 놀리는 툰을 하려면 억울하면 야당 하던가 그리고 사실 지금 그거 해야 선거 이기는 판이 아니에요. 너네를 쓰는데 필살기까지 쓸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대응이 더 맞는 것 같고 사실 낙수효과 하는데 기업은 실제로 본인들이 돈을 벌었을 때 풀지 않습니다. 유보금으로 갖거나 이럴 때 정부가 그거를 정말 펌프질을 해갖고 밑에 정말 서민들과 그 길거리 상권을 또 올리는 그러한 용도로 쓰였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지금 사무실 청량리에 있어서 동대문 상인들이랑 자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고 요즘에 동대문에 와서 옷을 사며 심지어 그 사이트라고 그러죠. 그 패션 사이트에서 옷 사는 것도 다 죽고 무신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보조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옷도 사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 현실 경기에 조금 활력을 넣는 긴급 수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니면 사실은 다른 데로 가거나 투자로 갈 수가 있어요. 현금성 지원을 해야 진짜 필요한 당장 수혈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실물 경제에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차악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북해 정구승 변호사님도 자영업자이시네요. 그렇죠. 직원이 40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기업이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민주당 새 법사위원장의 서영교 내정.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도 다 채웠죠? 네, 오늘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기후노동위 안호영 위원장은 각각 경기도지사, 전남도지사, 서울시장, 그리고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안 의원은 출마를 접겠다고 밝혀서 기후노동위 위원장은 그대로 유임을 하고 법사위 위원장직에 서영교 의원, 행안위
최상환이 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 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들 4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까지 약 2달이고요. 한편 서영교 의원은 현재 검찰 국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오늘 국조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그리고 위례 사건 핵심 증인인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을 포함한 일반 증인 103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청문회 일정도 잡았는데요. 다음 달 14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6일에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 21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청문회를 차례로 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종합청문회는 28일에 진행이 됩니다. 네, 서영교 이름 석자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자후가 환청이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안좋은 상황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법사위원장은 2달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청문회나 이런 데를 이제 법사위를 많이 가봤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소위 말하는 견제를 넣는데 이게 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제압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서영교 의원은 꼭 2번에서 3번 불러요. 그러니까 임성근 씨가 막 거짓말할 때 보통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고 끝나면 쇼츠가 안 만들어지는데 아하. 임성근 거짓말쟁이 딱 이렇게 하심으로써 임성근이 제압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경원 뭐 그쪽에서 막 그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막 말할 때 그 네. 우리 측 민주당 측 의원들께서 말할 때 그 자꾸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바로 견제가 들어가겠죠. 나경원 조용히 해 이러면 근데 한 번 더 하죠. 나경원 조용히 해 이렇게 2번 해서 예.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위원장이다. 그리고 사실 내부적 내용으로 봤을 때 서영교 의원은 다 예전에 뭐 김용민 의원분이나 이런 분처럼 소신이 엄청 강하다기보다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그걸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청와대나 정부와 이렇게 소통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선이고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사실상 지금 저는 조금 그 법사위 자체에 비판적인 게 원래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는 게 자꾸 수정이나 좀 예. 경합성만 하라는 건데 사실상 요즘 상원처럼 기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너무 본인 소신이 강한 분보다는 그 서영교 위원장처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안 정도를 하시는 분이 온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네. 일 처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1년 직관했던 정구승 네. 변호사님의 평가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 사안이 4월에는 박상용 검사 녹취록 관련된 사건일 것 같거든요. 좀 변호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변호사였죠? 예. 네. 오늘도 아침 라디오 방송에 네. 나와서 박상용 검사 계속 입장을 내더라고요. 그거를 몇 가지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릴게요. 자꾸 그거 전체 공개하라라는 예. 것은 저희는 그렇게 들으면 너는 녹취 없구나. 너 없지. 쫄? 넌 없지. 너 본인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 못 하나 본데? 라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가끔 상대방이 그럴 거면 다 내놓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없구나. 예. 내놓을 필요가 없어져요. 예. 이럴 때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제가 박상용 검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 피의자는 처음이지. 아하.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실 피의자 변호도 하다 보니까 의뢰에 들어오면 하실 예정이 이런 있으십니까? 경우에 의뢰요? 비싸게 주고 저 말은 비싸게 그 파타야 공범도 선임이 안 됐어요. 단가가 안 맞아갖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지금 했던 대응이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아까 김현정 의원의 이야기가 똑같네요. 근데 피의자가 처음이고 쫄리는 거예요. 왜냐면 반대로 자기 선에서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꽹가리를 쳐서 나 여기 있어요. 무인도에 사람 있다. 나 여기 있다고. 나 자꾸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신변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태국 구치소보단 나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게 제가 박대령님 사건이나 강혜경 씨 사건을 하면서 본 게 자기의 작은 잘못을 숨기려다가 위증이 쌓여갖고 위증 재판이 또 더 아프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스택을 쌓아가는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박상용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부부장 하나 잡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방조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익제보자도 되셔야 되고. 주범이 되기 싫으면 공범이 되려면. 공범 되시려면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정의로운 검사 해야지. 지금 우리가 부부장 하나 잡자고 이러는 것 같겠어요? 네. 정구승의 거울 치료. 지금 녹취록에 나온 말을 그대로 해드리는 거죠. 것 같은데.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다. 빨리 변호인 선임하셔갖고 그 변호인이랑 이제 저희 쪽이랑 연락을 해갖고 어디까지 던질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선임하면서 잘 대응하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아까 김현정 의원도 더 아직 남아있는 게 많고 본인이 다 들었는데
더 큰 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것만 하더라도 징계는 최소한 가능해요. 예. 그리고 법 왜곡죄가 그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음. 법 왜곡죄로 처벌을 못해요. 하지만 법 왜곡죄가 당시에 있었다면 법 왜곡죄 바로 적용하고 처벌 가능하고 저걸로 압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거죠. 혹시 이게 잘못되면 법 왜곡죄처럼 야. 딱 핏하진 않더라도 예. 직권남용 뭐 아니면 허위로 작성한 게 있다면 뭐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네. 윗선과 네. 상의해보겠다 혹은 이야기해보겠다라는 말에 분명히.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어떻게 증거인멸이 어려운 게 이프로스나 이런 데에 시스템에 남아있는 아하. 서버에 남아있는 거라 이거 예. 지울 수가 없어요. 야. 곧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종범 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정구승의 거울 치료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3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성철, 김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